저 코피가 3개월 동안 안 멈춘 적도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꿈이 20살 때까지만 사는 살짝. 게 꿈이었었어요. 우연히 너무 추워서 일어났는데 네. 불을 쬐고 계시더라고요. 3, 4, 5 모여서 좀비 같더라고요. 그 모습이. 18살 때 미친 듯이 일을 하고 네. 제가 26살 때 1억 1천만 원을 모아서 창업을 했어요. 대표님. 갑자기 업체가 도망갔어요.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저기 어디 시골 마을에. 근데 심각한 건 불치의 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내 학력은 중학교밖에 안 돼요. 체력도 약해요. 인맥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환경 속에서 100억대 매출 이상의 회사를 꾸리고 계시고 또 100억 부동산 부자를 만드신 자수성가하신 분을 모셨어요. 성함이 이제 강호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동.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너무 훌륭한 분이라서 제가 꼭 여기 모시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강호동님의 인생 스토리 듣고 나시면 나는 더 잘해야겠다. 그런 동기가 확 생기실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서 우리 강호동님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했는데 이게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뭐 가난하진 않았는데 그것도 이제 부유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냥 어린 시절은 그냥 무난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강호동님은 얼마나 이 찢어지게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저는 나이가 아직 이제 40대 초반이라 제 네. 또래 애들 중에서는 네. 학교를 뭐 못 다닐 정도로 이렇게 제 주위에도 많이 못 봤어요. 네. 뭐 전쟁 6.25도 아니고 그러게요. 피난도 아니고 저는 이제 중증 8인자부족 혈우병 환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혈우병이라는 게 피가 나면 안 멈춰요. 피가 나면 안 묻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이제 혈우병이라는 거죠? 네네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대표님 손에 이제 피가 이렇게 나잖아요. 네. 피가 나면 우리 주인님이 지금 피가 났다. 네. 빨리 우리가 땜을 막아야겠다. 네. 피를 지혈을 시켜야 되니까 딱 막으러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피가 나면 얘들아 피가 났어. 빨리 막으러 가야지. 근데 왜? 이러고 아무도 피를 막아줄 사람이 대응을 안 하는 거네요? 예, 지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상처 나면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면 이게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이거 치료를 시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들 ER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응급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응급실을 너무 많이 다녔고 죽을 거비도 너무 많이 겪었고 네. 뭐 그랬는데 저 코피가 3개월 동안 안 멈춘 적도 있거든요. 세상에. 3개월 동안요? 예,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게 다들 어렸을 때 보면 옛날에 저희 동네 남선연탄 할머니 이제 돌아가셨겠지만 다들 기적이라고. 원래 저희 혈우병 환자들이 예전에는 치료가 되게 안 좋았을 때는 네. 그러니까 저는 꿈이 20살 때까지만 사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치료 방법이나 약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에서 그 삶을 짧은 시간에 마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나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인자 그 팩터가 이제 있어서 미리 주사를 좀 맞거나 그러니까 저희 그 혈우병 환자들이 장애를 되게 많이 네. 오세요. 그냥 관절에 출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 많고. 그래요. 네. 그럼 혈우병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관절이나 뭐 안 보이는 부분에 출혈을 통해서 내부 출혈이 심해요. 그렇죠. 바깥은 이제 보이니까 되는데 안에는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생명 이유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제일 고통스럽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렇게 오실 때 말씀드렸는데 그 주사를 맞고 오셨다고요. 그게 어떤 주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니쌤은 너무 제가 존경하는 대표님이시라 꼭 오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대표님에게 또 좋은 컨디션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네. 주사를 제가 6대를 인젝션을 직접 제가 직접 이렇게 혈관을 따서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멍이 드셨네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맞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 이렇게 맞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혈관이 잘 안 나와서 원래 제가 또 혈관이 잘 안 나와서 지금은 발등 있잖아요. 네. 우리 막 운동하고 오면 발등이 혈관이 통통하잖아요. 네. 이제 거기다 이렇게 따서 이렇게 맞고 대표님 보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외출하다가 뭔가 또 사고가 나서 상처가 나면 또 피가 날 수 있으니까 미리 그런 것들 이제 대응해서 오시는 건가 봐요. 주사 맞는 게.
그렇죠. 네, 요즘은 이제 자가요법이라 해서 미리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훨씬 낫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럴 때 제 몸 하나 건강한 것도 정말 천국 같은 세상에서 산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몸 건강한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감사할 줄 모르시죠. 그죠? 이제 아까 그 가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가난이라는 게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뭐 그게 뭐 가난한 것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요? 어린 시절에 그 가난이라는 게 나한테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가난에 굳이 디파인 정의를 하면 네. 저 어렸을 때는 진짜 먹고 사는 문제의 가난이었고 요즘 가난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살았을 그쵸? 때, 네. 예, 요즘 뭐 밥 못 먹고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경제적 자유도 못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남 밑에서 노예처럼 계속 산다면 저는 그쵸. 그게 계속 가난이 되고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대표님 말씀처럼 저는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셨군요. 저는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제가 또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네, 어머니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다 얘기해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3명이나 돼 있어요. 엄마가 이제 제가 혈우병과 이제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아이하고 병원비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남자를 선택했고 그러셨군요. 남자를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실패를 했고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셨죠. 그래서 왜냐하면 생을 포기하려고 했으니까 아이와 함께. 네, 저희 엄마도 당시 저도 그때 아마 네이버가 있었으면 검색해서 아마 자살한 방법을 찾아서 죽었을 겁니다. 어머니 고향에 계신가요? 네, 고향이 지금 잘 계십니다. 이제 아드님 이렇게 이제 성공하셔서 어머니가 지금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네. 그래.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최종 학력을 이제 중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대학원을 나와도 취업이 힘든 시절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이 중졸이라는 이 학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참 이거 극복하기 힘들지 않았나요? 이 중졸이라는 학력을 가지고 이 사회생활을 해간다는 게 어땠어요? 저는 대표님이 이 질문의 의도를 너무 잘 압니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학력이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 인생을 공무원이라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있어요. 대표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어떤 회장님을 만났는데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면 국가의 아들이요. 조금 덜하면 삼성의 대기업의 아들이요. 못한 놈만 내 자식이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냥 하나의 교육이고 지금은 제 아는 멘토링을 해주는데 연대 나왔는데 고대 나오고 명지 나왔는데도 취업을 못해요.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있어요. 비싼 등록금 내고 아이한테 강요하고 공무원 되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 좋아한 것과 잘하는 것을 아이한테 계속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찾아주지 않고 입시만 계속 입시만 시켰으니까 이 아이가 대학교에 나와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판박이죠. 그 수만 명 중에 한 명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들러리가 싫었어요. 그러셨군요. 굳이 그냥 학교에서 제가 이제 반에서 꼴등이 됐지만 뭐 잘해도 뭐 제가 뭐 200만 원 연봉 뭐 3, 4천만 받고 전 직장인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 18살에 그 시골에서 서울이라는 곳에 올라왔을 때 굉장히 낯섰을 텐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와서 어떤 일들을 했어요? 바로 일을 했나요? 어떻게 보냈어요? 제가 18살에 엄마한테 난 가난이 대물림 되기 싫다. 그 즈음에 제가 책을 여기까지 성장한 비결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저는 책을 한 2,000권 정도 넘게 봤던 것 같아요. 2,000권이요? 네. 이제 대표님처럼 그러니까 대표님 살아온 거 저 되게 비슷해요. 네, 그러시군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온 원동력은 절대적인 책이었거든요. 저는 당시 그때 어떤 문구에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난 건 당신의 실수가 아니지만 네가 평생 가난하게 그렇게 사는 건 그건 너의 실수야. 그 이후로 제가 부모 원망을 하지 않고 제가 이제 혈우병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맨날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 심지어 선생님까지도 너 가만히 있어 1년 동안 자기가 다칠까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가 피가 나고 그런 문제가 되니까 본인한테 문제가 되시니까 그래서 그런 선생님까지도 겉과 속이 다른 걸 알았고 늘 왕따였고 그래서 세상에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 날 싫어하고
그리고 엄마까지 맨 짜증인데 내니까 오죽하셨으면 많이 그러시겠죠. 아프니까. 네.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게 내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선생님 믿었던 선생님도 모든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척을 하니까 그 어린 나이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난이 너무 싫었고 그때부터 세상 원망하지 않았고 책을 유일하게 곁에서 부자 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 아무도 네.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그때 책을 보고 제가 고 정주영 회장님 책이라든지 네. 위인을 봤어요. 위인. 그때 대표님 제가 처음 알았어요. 왜 집에 책장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렇게 네. 위인들이 있는 거를 알았어요. 네. 그들의 그 희노애락 속에서 제가 교훈을 삼고 절망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도 초등학교 때 소 팔아서 네. 서울로 상경하셨더라고요. 네네. 강원도 산골 그냥 촌분이. 저도 그냥 올라가서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진짜 계기로 엄마한테 엄마 나 호강시켜 줄게. 5만 원 나 돈 주고 차비만 갖고 5만 원? 바로 기차 타고 그냥 올라가서 돈 벌겠다고 무작정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럼 올라올 때 그 5만 원 갖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네네. 어떤 일들을 해봤어요? 올라와서? 일단 처음에 막 와서 네. 기차를 탔는데 당시에는 이제 비둘기호 그런 네, 기차 있잖아요. 네. 새마을호인가 비둘 아무튼 천천히 가는 기차를 타고 처음을 갔는데 63 빌딩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처음 봤네요, 네, 그거를? 63 빌딩 TV에서 보다. 그래서 무작정 영등포역을 내렸어요. 영등포. 당시에는 그때 영등포역이 네. 내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등포역에서 내렸더니 일자리를 구했는데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미성년자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때도 미성년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거는 아무데도 안 써줬는데 노숙을 역에서 하고 또 일자리 갔다가 또 노숙을 하고 2주 동안 그랬어요. 그 어린 나이 노숙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아 대표님 여기서 내가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구독자님에도 대표님께도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2주 동안 못 먹고 그렇게 노숙을 하다가 새벽 5시 정도에 제가 터닝 포인트가 한 번 있었어요. 어떤요? 우연히 너무 추워서 일어났는데 네. 그 해표 식용유도에서 이렇게 나무로 불을 떼고 계세요. 네. 얼어 죽지 식용유통? 않으려고. 네. 네, 맞아요. 불을 쬐고 계시더라고요. 3, 4모 모여서. 근데 제가 저기서 보는데 너무 얼어버렸어요. 제가 너무 그 모습이 놀라서. 어떤 모습인데? 좀비 같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 모여있는 분들. 눈이 초점이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삶의 의지도 네, 의지도 없고. 근데 들어놓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젊은 분들도 감독님들도.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그분들을 다 알아요. 거기에 사업하셨던 분도 노숙하시고 대학교 나오신 분, 뭐 지체아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강호동도 늙어서 저렇게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의 팔자가 노숙하려고 그렇게 있던 예고됐던 팔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어리버리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네.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저렇게 노숙자가 되지 안 되리란 법 없겠구나. 네, 그렇죠. 왜냐면 그분들도 다 그때 한참 우리 대한민국 성장에 다 원동력인 베이비붐 세대셨거든요. 근데 참 어린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좀 소름 나름다른 돋았어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이 너무 나서 그래서 그래서 그때 정신을 제가 빠딱 차리고 대표님. 그러셨구나. 그때 제가 몰래 이제 목욕탕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이제 구두 닦기부터 식당에 주방 들어가서 불판을 막 계속 닦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일을. 그래요. 이렇게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진짜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으시다고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일들은 거의 다 이제 해봤습니다. 그 18살 어린 나이에 뭘 해보겠습니까? 학력도 없고 집도 없고 또 인맥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지금 이제 성공한 사업가인데 또 창업도 많이 도전하셨죠. 근데 또 다 잘 된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실패하는 적도 있나요? 아 그럼요. 제 인생에서 그때 이제 18살 때 미친 듯이 일을 하고 네. 제가 26살 때 1억 1천만 원을 모아서 창업을 했어요, 대표님. 26살이에요? 네. 네. 뭐 재테크도 하고 근로소득으로 해서 돈을 벌어서 26살 때 1억 1천만 원을 모아서 네. 창업을 했는데 어떤 창업했어요? 호프집 했어요. 호프집, 네. 요게 이제 망한 얘기인데요. 네. 네. 예, 근데 제가 경매받은 이분 건물에서 제가 세입자를 했는데 네. 처음에 후미진 골목길에 사다 보니까 네.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홍보를 해서 정말 열심히 전단지도 부르고 절박한 마음으로 해서 500만 원 매출을 4천만 원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네네. 순이익 2천만씩 남고 했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그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욕구가 있냐면 여자친구도 안 만나고 돈도 안 쓰고 쪽방에서 대표님처럼 쪽방에서 저도 살다가 이런 그 맨날 이미지와 기법만 하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건물에서 막 맨 이런 것만 하고 꿈은 이루어진다고 저도 대표님처럼 네. 그렇게 하다가 꿈을 이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욕구가 표출이 된 거예요. 차도 엄청 좋은 당시 XG를 막 뽑았거든요. 그래요? 그때 굉장히 좋은 차죠. 네, XG도 뽑고 여자친구 막 명품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 좀 건방져졌던 거죠. 그 20대 나이는 누구나 또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돈을 벌게 되면. 그래서 건방져졌고 돈도 많이 주면서 점장을 앉혀놓고 전 놀러 다니면서 그러셨구나. 여자친구랑 맨 데이트하고 다니면서 고객들은 귀신이에요. 바로 알더라고요. 그죠. 주인이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방탕한 생활하다 보니까 망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망한 다음에 그럼 그때 1억 1천만 원 돈을 써서 그게 다 날아간 건가요? 거의? 네, 아니 권리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만 건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그래요. 그래도 이제 그런 실패 경험에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남 탓을 했을 텐데 거기서 또 이제 깨달음을 또 얻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하시면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환을 또 하셨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또 계속 이렇게 스위칭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그쵸. 좀 많이 줄이는 질문을 되게 근데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어떤 이렇게 구독자님께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지라는 질문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대표님처럼 저도 가치 있게 돈을 버는 걸 되게 지향을 합니다. 네. 어렸을 때도 그래서 지금도 재능 기부를 많이 했었고 네. 요즘은 이제 못 하는데 네. 그래서 당시에 식당을 제가 하고 있다가요. 네. 고객님들이 맛있게 밥을 먹고 아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음에 오면 또 서비스도 주세요. 네. 제 친구들 데리고 올게요. 네. 그렇게 해서 맛있게 배불리고 와서 먹는 욕구의 행복을 채워주는 것도 저는 가치 있고 좋은 일이었는데 네. 맛은 좋은데 홍보가 안 돼서 매출이 안 나오고 망하는 걸 목격하고 네. 이 사람들에게 더 가치를 제공을 해주고 돈을 버는 거를 전 또 선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회사를 차리게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이유는 있었어요. 마케팅 하는 이유는. 그래, 네. 처음에는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의 저가 Y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수 있었고 네. 동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마케팅을 처음으로 맡겼는데 당시에 인터넷 마케팅이 태동할 시기였습니다. 네. 그때가 언제였냐면 12, 13년 전이었는데요. 네. 그때 마케팅을 했는데 제가 장사가 너무 안 됐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네. 인터넷 보고 왔다고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대표님 길거리 지나가면 알아보는 것처럼 네. 저를 그래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를 보다가 갑자기 업체가 도망갔어요. 마케팅 업체가요? 아이고, 도망갔어요. 세상에. 도망갔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한 게 아니라 이거 내가 해야겠다고 직접 생각한 거예요. 해야겠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스펙이 짧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마케팅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책이 이게 강점이다. 대표님 공감하실 거예요.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어떤 분야를 알겠다 싶으면 거길 파버려요. 네. 마케팅 책을 제가 다 성역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성장을 많이 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때 그 마케팅 회사를 두려움도 되게 많았지만 결국 도전을 하는 걸 제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생각은 사람들이 생각을 원숭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 해요. 그렇죠. 생각은 만리장성을 쌓든 거창해요. 네. 하지만 대부분 실행을 안 하죠. 네.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처럼 가난한 사람이 80%고 20%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분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강호동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책을 통해서도 학원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사실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이 실천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는 거죠. 맞아요. 누구나 다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책을 통해서 내가 배운 그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내 매장을 알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또 잘 돼서 이제 아예 마케팅 회사를 이제 차린 건가요, 그러면? 네, 그때 마케팅 회사를 차릴 때 결혼할 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식당을 하고 돈을 버니까 돈 천만씩 벌었거든요. 이제 식당 사장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결혼한 지 6개월 5개월 만에 마케팅 회사를 딴다고 하시는데. 마케팅 회사는 돈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인터넷 마케팅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가 핸드폰 PDA 찍을 때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책에서 직관력을 키우는 방법을 배웠어요. 네. 카카오톡 김범수 부장님도 그 얘기 하셨는데 뛰어난 직관력은 절대 이런 책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까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실행력, 네. 경험과 체험에서 나온다 하셨거든요. 네. 실제로 실제로 어떤 게 제가 경험을 했냐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네. 이렇게 밥을 먹으러 오잖아요. 그럼 대화를 하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봐요 서로. 근데 각각 다른 테이블 같아요 저는. 같이 앉아 있는데. 예, 그걸 느꼈어요. 뭐지? 문화가 바뀌고 있네? 네. 그 컬처 쇼크가 온 거예요. 제가. 문화가 바뀌고 있다. 앞으로 그러면 W2M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인사이트가 탁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키마에서 번떡한 거예요. 아, 이제는 사람들이 정보 검색을 하는 시대가 오겠구나. 책에서 신문에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이 이제 내 손안에 네. 내 손안에 이렇게 인터넷이 이제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마케팅 회사를 해야겠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직관력으로 무조건 그냥 마케팅 회사를 바로 런칭했습니다. 제가 오늘 책에서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네. 오감. 근데 그 직관력을 이제 육감이라고 해요. 네, 네, 육감. 네. 근데 그게 육감이 맞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육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관심 가지고 경험을 쌓다 보면 어느 상황에서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건 될 것 같아. 맞아요. 그게 이제 육감인 거죠. 근데 이게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깊숙하게 고민하고 경험하다 보면 그런 이제 감각이 생긴다고 합니다. 맞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할 때 막 이게 수익률이 몇 프로고 시장 조사하고 그냥 난리 불술 떠는데 그분은요 어떻게 하냐면 딱 가서 보고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약하죠. 저는 이거를 며칠 동안 그 분석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하는데 100점 100승이에요. 아하. 그분한테는 그런 육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분은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사람의 육감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내가 이게 분석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수익률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대표님도 그런 이제 육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